마이너스 11. 조회서를 이제 자, 오늘은 포름알데하이드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려고요. 여기에 전자 두 개가 일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화분에는 sp2 온소비탈을 사용을 해서 여기 시그마 결합을 설명을 하고, 여기 p 오비탈이 있겠죠. 옵션에 2s가 있고 2p가 있으면은 여기 전자는 하나는 2s에 들어간다. 여기 하나의 전자는 어느 방향의 p 오비탈이냐면은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 여기 롱페어가 들어갑니다.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은 이 카본 sp2 오비탈하고 이쪽 방향의 p 오비탈이 시그마 결합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시그마 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p 오비탈이 칠판에 수직으로 있겠죠. 그리고 이쪽도 옵션에 칠판에 수직인 p 오비탈이 두 개가 오버랩을 해서 파이 오비탈을 만듭니다. 파이스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공진열쌍은 넘번딩부터 전자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가졌을 때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그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큐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UV 빛을 쏴주게 되면은 여기 넘번딩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여기 백큐 레벨로 올라가면서 캣타이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캣타이온의 포텐셜 커브를 내가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번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파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 포텐셜 커브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그마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가졌을 때의 포텐셜 커브를 또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포텐셜 커브에는 뭐가 있냐면은 진동 에너지 주제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은 픽이 크게 세 군데서 나와요. 세 군데가 뭐냐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나온 픽,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온 픽,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간 픽. 이 그림에서 어디에서 해당할까? 여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 포텐셜 커브로 올라간다. 스펙트럼은 어떤 모양을 하게 되냐면 뭐 이런 모양을 하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혹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이런 종 모양의 픽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크게 세 모양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 픽을 볼 수가 있어요. 보지만 요 픽의 모양하고 요것들의 모양은 달라. 왜 그러냐면은 요 픽은 어디에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거냐면은 넘번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넘번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는 제로에서 제로의 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픽의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모양을 보인다. 그것이 프랑콘동 프린시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픽의 모양이 이렇게 반이 잘려져 있는 모양을 보여요. 반면에 여기나 여기는 어떤 오비탈이 떨어져 나간 거냐면은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종 모양의 픽을 보인다. 자, 모양은 그렇고, 근데 이제부터 얘기할 것은 뭐냐면은 이 픽과 픽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 픽과 픽 사이의 간격. 먼저 얘하고 얘네가 좀 다른데, 얘네는 여기서는 픽의 간격이 동일해. 요 간격, 요 간격, 요 간격이 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간격들이 동일해. 물론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은 달라.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은 다르지만 요 밴드 내에서의 픽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얘는 달라. 요 픽사의 간격하고 요 픽사의 간격이 달라요. 자,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포름알데하이드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 분자는 다원자 분자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예요. 몇 개의 원자가 있냐면 4개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진동 모드가 몇 개가 있냐면 얘는 3n-6개의 진동 모드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포름알데하이드는 여기 4가 들어가게 되니까 6개가 돼요. 다시 말하면은 진동 모드가 6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 상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몇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냐면 6개의 양자수가 필요해요. 6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동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우리가 내가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을 그렸는데, 이
이 바이브레이션 레벨을 그냥 V = 0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진동보드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양자수가 6개가 필요해. 여기는 0이 6개가 있는 거야. 6개의 진동모드가 모두 진동 양자수가 0인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0이 6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자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양자수는 1, 0, 0, 0, 0, 0일 수가 있어요. 5개가 0이고 첫 번째 양자수만 1인 상태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각각의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은 몇 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냐면 6개의 양자수가 필요하다. 자, 그럼 먼저 요 픽, 요 픽부터 한번 설명해줄게요. 요 픽. 그 가장 큰 픽은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여기 맨 밑바닥에서 여기 맨 밑바닥으로 올라가는 트랜지션. 여기도 양자수가 6개가 짝 0이고 여기도 6개가 짝 0이고 그 트랜지션이 가장 인텐서티가 큰 트랜지션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 양자수가 뭐냐면 바로 이거는 첫 번째 진동 양자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러면 요 상태 에너지하고 요 상태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나요? 나머지 5개 양자수는 똑같잖아요. 변화가 없었잖아요. 뭐만 바뀌었냐면은 첫 번째 양자수만 바뀌었어요. 첫 번째 양자수가 0에서 1로 바뀌는 거죠. 그게 얼마냐면은 첫 번째 진동 모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야 3개 진동 6개가 다 그려져 있지 않고 3개만 그려졌어요. 그게 뭐죠? CO 스트레칭 그래서 1700 웨이브 넘버 나오고 그 다음에 CO 밴딩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CO 스트레칭 모드 이런 식으로 3개만 그려졌어. 원래는 6개 진동 모드가 있어. 6개 진동 모드가 있는데 최근에는 3개의 진동 모드가 있는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진동 모드만 하나가 올라간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요 간격은 첫 번째 진동 모드의 진동 양자수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그런데 요 세 번째 픽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는데 여기 양자수가 예를 들어서 2, 0, 0, 0, 0, 0이었으면 어떨까요? 그럼 여기 에너지 레벨, 여기 에너지 레벨, 여기 에너지 레벨의 간격이 다 같아야 돼요. 왜 그러죠? 나머지 5개는 양자수가 전부 똑같잖아. 전부 0으로. 뭐만 바뀌는 거죠? 첫 번째 양자수는 0, 1,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간격이 같았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같지가 않다는 거야. 실제로는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 세 번째 픽.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데 여기 양자수가 2, 0, 0이 아니고 뭐냐면은 0, 1, 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 간격하고 요 간격 같을 수가 없어. 요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진동 모드가 하나 엑스테이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예를 들면은 처음에 진동 모드가 요거였었다면 두 번째 진동 모드는 뭐 얘라는 거야. CH2 밴딩 스트레칭이 엑스테이션 됐다는 거야. 그럼 진동 양자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다른 거야. 근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픽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여기서 또 다른 에너지 레벨로 트랜지션 하는데 여기 진동 양자수는 뭐냐면은 0, 0, 세 번째가 1이고 네 번째가 5번째, 6번째가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가는데 다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다 다른 진동 모드가 하나씩 엑스테이션 되기 때문에 요 간격, 요 간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가 6개가 전부 0이고 첫 번째만 1, 0, 0 그 다음에 얘가 2, 0, 0, 0 그 다음에 여기가 3, 0, 0, 0이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간격이 다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고 여기가 1000이면 여기는 2000이 아니고 0, 1, 0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0, 0, 1, 0, 0 이렇게 갔기 때문에 요 간격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와는 다르게 요 간격이 다 같아. 요 간격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는 지금 방금은 요 포텐셜 커브를 얘기한 거고 지금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해줘.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간격이 다 같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랑 여기로 갈 때랑 여기로 갈 때랑 여기로 갈 때가 다 간격이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에너지 준위는 예를 들면 맨 아래쪽이 0000이었다 그러면 얘는 010 000 그 다음은 0 20 그 다음에 0 30 이렇게 된다. 여기 파이널 스테이트가 뭐만 바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조수만 0, 1, 2, 3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변하지 않고 두 번째 양조수만 0, 1, 2, 3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간격이 같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동 모드가 뭐냐? 두 번째 진동 모드가 바로 요게 두 번째 진동 모드. CO 스트레칭. 왜 CO 스트레칭만 바뀌고 나머지 진동 모드는 바뀌지 않냐면요. 지금 두 번째 픽은 어디에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냐면은 파이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 파이 결합은 어디와 어디에 있는 결합이냐면은 C와 O 사이 결합. 파이 결합은 취입하는 수직인 피오비탈하고 여기 취입하는 수직인 피오비탈이 오버랩에서 만드는 것이 파이 결합인데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결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냐면은 C와 O 사이 결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CO 스트레칭이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C와 O 사이의 스트레칭만 바뀌어. 그래서 이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두 번째 양조수만 순차적으로 바뀌는 트랜지션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밴드도요. 이 간격이 같아. 간격이 같은데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은 달라. 근데 결정적으로 무슨 실험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기가 수소로 되어 있는 포름알데하이드 가지고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 H를 듀테리움으로 바꿨어요. 이걸 듀테리움으로 바꾸고 실험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그대로야.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랑 바뀌지가 않았어. 근데 얘가 확 줄어들었어. 간격이. 이 간격이 확 줄어들더란 얘기. 여기를 수소로 했을 때랑 듀테리움으로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 픽들은 듀테리움으로 하던 수소로 하던 간격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쪽은 픽이 변했어요. 왜 이쪽은 안 변했을까요? 이쪽은 왜 수소를 듀테리움으로 바꿔도 안 변했냐면은 이 밴드를 설명하는 진동 모드는 어떤 진동 모드냐면은 C와 O 사이의 진동 모드예요. C하고 O 사이가 움직이는 진동 모드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를 수소로 바꾸던 듀테리움으로 바꾸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진동 모드의 그 스페이싱은 바뀌지가 않아. 근데 여기 바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밴드를 설명하는 진동 모드는 뭐가 움직이는 진동 모드라는 얘기죠. 여기 수소 혹은 듀테리움이 움직이는 진동 모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밴드를 설명하는 진동 모드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CO 스트레칭 혹은 CO 밴딩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죠. 요 진동 모드라든지 아니면 요 진동 모드가 세 번째 진동 모드랑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진동 모드는 C와 O만 움직이는 건데 요 진동 모드는 어떻죠? H가 움직이는 진동 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듀테리움으로 바뀌게 되면은 진동 주파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포름알데하이드의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 3개의 밴드를 얻게 돼요. 첫 번째 모양이 달라.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은 달라. 왜 그러냐면 이쪽은 어느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거냐면은
넘번딩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쪽 두 개는 어느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냐면은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픽들은 간격이 일정해. 이 간격이 일정. 여기도 간격이 일정. 여기하고 여기는 간격이 달라. 그러나 이 밴드 내에서 이 픽들 사이의 간격은 동일해. 여기서도 이 밴드 내에서 픽들 사이의 간격은 동일해. 근데 여기는 달라.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다르다라는 거야. 왜 다르냐? 왜 다르냐면은 여긴 여러 개 진동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로 간 놈, 여기로 간 놈, 여기로 간 놈의 파이널 스테이트의 바이브레이셔널 퀀텀 넘버를 보면은 이건 전부 00. 여기는 10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010. 그 다음에 하나는 00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진동 모드 하나씩 엑스테이션 되기 때문에 이 간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밴드는 어디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은 여기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는 간격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의 진동 모드만 계속 엑스테이션 된다. 따라서 파이널 스테이트의 진동 모드는 진동 양자수는 000, 010, 020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진동 양자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다르게. 두 번째 진동 양자수가 뭐냐면 바로 CO 스트레칭이라는 거죠. 왜 CO 스트레칭이 돼야 되느냐? 이 파이오비탈이 C와 O 사이의 결합을 관장하는 오비탈인데 거기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CO 스트레칭이 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걸 갖다 수소를 듀테륨으로 바꿨더니 안 바뀌더라는 얘기죠. 그것은 무엇을 관장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진동 모드는 듀테리움 혹은 수소가 움직이지 않는 진동 모드다. 다시 말하면 CO 스트레칭이라는 거야. 반면에 이 세 번째 진동 모드는 바뀌어. 노간격이 수소를 듀테리움으로 바꿨더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를 관여하는 진동 모드는 요 수소가 움직이는 진동 모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이에요. 다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에서는 어려운 게 진동 모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논반딩에서의 그 바이브레이션을 그 레벨 밀도가 그냥 전ging 오비탈의 바이브레이션을 그 레벨의 밀도가 더 크다고 했어요. 밀도? 그러니까 뭐라 하지? 이좀 더 모든 바이브레이션 6개 레벨에서 다 이렇게 되는 거면 6개의 진동수에서 다 전이가 되는 거면 다른 뭐한 파이는 두 번째 진동 모드. 두 번째 진동 모드. 근데 6개가 다 되는 거면 조금 더 촘촘하게 그렇지.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나머지 진동 모드는 전혀 관여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하나밖에 자, 지금 나눠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포텐셜 커브가 이렇게 있어요. 야, 넘번딩 오비탈로 전자 떨어나가면 어떻게 되죠? 포텐셜이 그대로 그려지죠, 그대로. 그래서 이게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랑크 콘더리라면은 여기서 어디로 가는 트랜시션이 가장 강하냐면은 0에서 0으로 가는 트랜시션이 가장 커. 픽이 큰 거 하나가 보여.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픽이 작아져. 반 잘라져 있는 모양 보인다. 뭐 그런 얘기 방금 했죠. 자, 근데 이 포텐셜 커브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면은 여기서 프랑크 홈런 프레서 프레하면은 가운데서 시작해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왼쪽 벽이랑 만나는 그거가 가장 큰 트랜지션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트랜지션이 되거나 위쪽으로 트랜지션이 되게 되면은 픽의 인텐시티가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종 모양의 모양을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놈이 좀 아래로 살짝 내려와. 이렇게 되도록 합시다.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였다라고 그러면은 하모닉 오실레이터였다는 이 간격이 다 동일한 간격이에요. 근데 지금 한쪽이 열려있는 아나모닉 오실레이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든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죠? 완벽한 하모닉 오실레이터면 이 간격이 다 동일한 간격인데 한쪽이 열려있는 아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이 간격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면 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얘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연속이에요. 그냥 에너지 간격이 그냥 붙어있어. 그냥 붙어있는 거야. 여기 봐. 에너지 레벨이 없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적인 상태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떤 모양이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는 여기서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갈 때는 파이나이트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보이다가 이제 여기를 지나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고 난 다음 여기로 올라가거나 여기로 올라갈 때는 연속이 된다. 여기는 불연속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 아래쪽에는 이게 에너지 레벨이 분리가 된 디스크리트한 퀀텀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보이다가 여기를 벗어난 여기나 여기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에너지 레벨은 연속이거든.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보인다. 자, 경우에 따라서 포텐셜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요.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이런 모양이 아예. 그러니까 바운드 스테이트가 아니지. 이때는 에너지 레벨이 전부 연속이야 그냥. 다 연속이야 그냥.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어디로 올라가든지 간에 전부 그냥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근데 재미난 경우가 있어. 재미난 상태가 어떤 상태는 우리가 3장에서도 잠깐 배웠던 상태인데, 우리가 3장에서 뭘 배웠었냐면 K 플러스 F가 KF가 되는 반응에서 이거 좀 특이하다고 그랬었죠. 뭐가 특이하다고 그랬냐면 여기 아이오닉 스테이트고 여기 뉴트럴 스테이트가 돼서 여기 뭐가 된다고 그랬죠. 커브 크로스윙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요 놈이 재밌는 부분. 요 놈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에너지를 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옆으로 가서 그냥 깨진다고 그랬었죠. 그죠? 요게 바로 리펄시브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포텐셜 커브가 이렇게 됐을 때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어떤 모양을 볼 것이냐. 커브가 크로싱이 될 때.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요. 여기 바운드 스테이트가 있는데 여기 리펄시브 스테이트가 있네. 이렇게. 여기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정분선에 해당. 그러면은 요 포텐셜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주려고 그래요. 네 부분. 여기보다 아랫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커브 크로싱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커브 크로싱이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커브 크로싱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요 정원선 윗부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기억하세요? 커브 크로싱이 되잖아, 그냥. 그 커브 크로싱이 되는 근처. 한 영역이야. 그 다음에 커브 크로싱이 보다 위쪽에 있는 영역하고 아래쪽에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여기 디소시에이션 리밋이잖아요. 디소시에이션 리밋 위쪽에 있는 부분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는 요 영역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영역 말고 요 위쪽도 마찬가지죠. 요 위쪽도 디스크리트한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이 있어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속이라고 그랬었죠. 연속.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문제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무슨 부분이죠? 커브 크로싱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분자를 요 레벨을 올려주잖아요. 그럼 얘가 커브 크로싱을 따라서 요쪽 커브로 건너가. 다시 말하면 요 레벨로 커브 크로싱이 되는 거야. 요 레벨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 레벨로 가게 되면 분자가 그냥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게 돼. 그래서 요쪽 영역은 다시
연속 스펙트럼이 보인다. 여기서 이 커브로 커브 크로싱이 되면서 분자가 깨어져. 여기는 근데 에너지 레벨이 뭐죠? 여기는 연속이라는 거예요, 연속. 그래서 이런 모양 커브 크로싱이 되어 있는 포텐셜 위로 업적적 스펙트럼이나 찍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거 만나는 영역 아래쪽에서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 만나는 영역 위쪽도 마찬가지로 불연속 스펙트럼. 근데 만나는 그쪽 부분에서는 연속 스펙트럼.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연속 스펙트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없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여기 없었다면 여기 그냥 정상적인 요 커버였다 그러면 얘가 연속이 아니었겠죠? 그냥 불연속 스펙트럼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합은 어디서 깨어지죠? 여기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줘야만 분자가 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있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아니고 여기서 요만큼의 에너지만 줘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옆으로 커브 크로싱이 돼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리디소시에이션이라고 불러요. 디소시에이션. 미리 깨어진다는 거죠. 요게 없었으면은 요 리펄시브 커브랑 커브 크로싱이 없었으면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줘야만 깨어졌었는데 커브 크로싱이 생기면서 이제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줘도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스펙트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죠? 그 영역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프리디소시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토픽이 하나 나왔어요. 가장 어려운 토픽이라서 맨 마지막에다 뒤로 돌리는 거예요. 자, 얘기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14번 나이트로전 원자핵으로부터 얘기가 시작이에요. 자, 14번 나이트로전 원자핵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원자핵 안에 프로톤이 몇 개가 있냐면은 7개가 있고 뉴트론이 7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현재 14번 나이트로전 원자핵의 내부 구조예요. 근데 이 뉴트론이 언제 발견됐냐면은 1932년에 체드윅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1932년 이후에 알려진 모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트론이 1932년에 발견됐기 때문에. 그럼 1932년 전에는 14번 나이트로전 원자핵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에 프로톤이 몇 개가 있냐면 14개가 있어. 일단 핵 안에 뭐가 있냐면 전자가 들어있다. 이 안에 전자가 7개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질량수가 14인 것도 설명이 되고 핵 전하량이 7인 것도 설명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핵 안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원자핵이 방사성 붕괴를 하잖아요. 특히 베타 붕괴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핵에서. 그래서 핵 안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게 사실 이상한 모델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뉴트론이 발견되기 전에는 14번 질소 원자핵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32년에 체드윅이 뉴트론이 발견되면서 모델이 바뀐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1932년 전에도 이 모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델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1930년대만 하더라도 이미 프로톤이나 뉴트론은 핵 스피드 넘버가 2분의 1인 페르미온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프로톤이나 그러니까 전자라든지 프로톤은 페르미온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델에 의하면은 페르미온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복합 입자거든요.
프로톤과 전자로 구성된 복합 유자인데 페르미온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페르미온이 홀수 개가 있다라는 페르미온. 그러면은 페르미온이 홀수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원자핵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은 페르미온이 돼요. 그것이 이미 양자역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어. 이 모델에 의하면은 페르미온이 21개, 홀수개가 있게 되면은 요 복합 이 전체 입자는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냐면은 페르미온의 성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그 상황에 뭐가 찍혔냐면 여러분들 프린트분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14번 나이트로전 분자에 라만 스펙트럼을 얻게 되었어. 라만 스펙트럼 보니까 이렇게 돼요. 레일라 스캐터링이 있고 델타 J는 어떻게 되죠? 0 플러스 마이너스. 이 델타 J가 0이 B겠죠? 픽이 보여. 근데 스펙트럼 모양이 재밌어. 왜 재밌냐면은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교대로 픽의 모양이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하다라는 얘기야. 특히 2에서 4. 여러분들 프린팅물에 보면 픽이 어사인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J가 2에서 4로 가는 거다. 요거는 J가 3에서 5로 가는 거다. 이런 어사인이 되어 있죠. 그죠? 델타 J가 2 증가분을 감소하는 픽들이 어사인이 되어 있는데 재미난 것은 픽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픽 있잖아요. 2에서 4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4에서 6으로 가는 것들은 픽의 인텐시티가 커. 반면에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트랜지션 있잖아. 3에서 5로 가는 거. 뭐 1에서 3으로 가는 거. 그런 픽들은 인텐시티가 작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실험을 해봤어.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은 질소는 동위원소가 있거든요. 14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질소는 15번도 있어요. 15번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해봤어. 15번 나이트로존으로 질소 분자를 만든 다음에 라만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레일라 스펙트럼이 나오고 픽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는 현상이 얘도 나타나. 얘처럼. 근데 달라진 게 있어. 뭐가 달라지냐면 이번에는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픽이 커졌어. 얘랑 반대라는 거야. 얘랑. 픽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현상은 둘 다 똑같은데 여기서는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픽이 커지고요. 여기서는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픽이 커지더라는 반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한 번 더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하나는 14번 나이트로전, 다른 하나는 15번 나이트로전 가지고서 똑같은 라만 실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아. 그냥 쭉 커졌다가 쭉 떨어지는 그냥 일반적인 라만 스펙트럼 모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양자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얘가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게 것이 픽이 크고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픽이 큰 이유는 뭐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이 질소 원자핵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존이고 얘는 페르미온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제 설명해 주려고 그래. 이번 시험을 통해서 얘가 왜 로테이셔널 레벨이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것이 큰 것이 왜 보존이고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것이 왜 페르미온인지 그걸 설명해 줄 거거든. 근데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14번 나이트로존은 보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라만 스펙트럼을 찍었더니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텐션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 14번 나이트로존이 보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실험 결과라는 거야. 그런데 앞서 모델은 어떻다고 그랬지? 앞서 모델은 이 모델은 프로톤이 14개, 전자가 7개인 이 모델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라고요? 이 원자핵이 페르미온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라만 스펙트럼을 해석을 하려면은 14번 나이트로존은 보존이어야 하는데 이 모델에 하면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문제가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차에 1년, 2년 뒤에 체드윅이 뉴트론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얘도 페르미온이야. 근데 얘랑 다른 점은 뭐죠? 얘는 페르미온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짝수개가 있는 거야. 짝수개. 따라서 요 입자는 보존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서포트하는 결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해 줄 것은 뭐냐면은 요거를 얘기해 주려고 해요. J가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것이 왜 페르미온을 의미하는 것이고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것이 왜 보존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난해한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핵들에 스핀 양자수가 나와 있어요. 14번 나이트로전은 이게 I가 아마 1일 거예요. 반면에 15번 나이트로전은 I가 2분의 1. 스핀 양자수가 반정수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요. 정수로 떨어지는 것을 보존이라는 이게 보존이라는 거죠. 이게 페르미온이에요. 근데 보존 중에 좀 특별한 보존이 있어. 보존의 정의는 뭐냐면은 스핀 양자수가 정수인 것을 우리가 보존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1,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0도 정수야 0도. I가 0인 입자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보존이라고 불러. 근데 I가 0인 것은 좀 특별해. I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핵은 스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NMR에서 스핀을 갖고 있지 않는 핵 하나 배웠었죠. 뭐가 스핀을 갖고 있지 않죠? 12번 탄소가 I가 0이라고 했잖아. 얘는 NMR 지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16번 탄소도 얘도 I가 0. 얘도 그래서 NMR에서 지키지가 않아. 그리고 얘네가 남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I가 정수인 입자들을 보존이라고 하는데 0인 것도 보존이라는 거예요. 0인 것도. 대표적인 것이 카본 12하고 옥시전 16이에요. 이것은 I가 0이 특별한 입자예요. 따라서 얘네들은 NMR에서 지키지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요거 나중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여기 A 오비탈이 있어요. 여기 B 오비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업으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림은 되게 간단한데 이 상태를 식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자가 1번 전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함수꼴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게 어떤 모양을 할지를 이제 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얘는 A 오비탈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A1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근데 거기 들어간 전자가 무슨 스핀을 갖고 있죠? 업스핀을 갖고 있잖아요. 업스핀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은 알파로 표현을 해요. 다운스핀은 베타로 표현할 거예요. 근데 업스핀은 알파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 전자가 A 오비탈에 있고 첫 번째 전자가 업스핀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 부분은 어떤 것을 나타내죠? 스핀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쪽은 스페셜 파트라고 불러요. 왜 스페셜 파트라고 부르냐면은 이 함수를 제곱해 주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전자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 걸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페셜 파트, 이걸 스핀 파트라고 부른다. 하나짜리 별로 어렵지가 않아. 두 개짜리가 어려워요. 하나가 전자가 더 있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요 두 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표현해.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푸사이 1,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할 텐데 얘도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여기 스핀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공간 분포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가 있을 텐데 요거 두 개 곱으로 얘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곱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걸 1번 전자, 2번 전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 두 개 전자가 완벽한 쌍둥이야. 완전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어떤 게 1번 전자인지 어떤 게 2번 전자인지 알 수가 없죠.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그 갖다가 양자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indistinguishability라고 불러요.
두 개 전자는 완벽히 쌍둥이기 때문에 어떤 게 1번 전자인지 어떤 게 2번 전자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수학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 푸사이 1, 2나 푸사이 2, 1은 같아야 돼. 여기 단직인데 제곱이 들어가. 1 대신에 2를 대입하고 2 대신에 1을 대입하더라도 얘 함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두 개 전자는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1 대신에 2를 2 대신에 1을 대입하더라도 얘는 같은 값을 줘야 한다는 거야. 왜냐면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왜 여기 제곱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파동함수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파동함수의 제곱을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 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 전자는 완벽한 쌍둥이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식으로 써주면 이렇게 써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이 제곱을 벗겨낼 수가 있겠죠? 제곱을 벗겨내게 되면은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푸사이 1, 2가 그냥 푸사이 2, 1이랑 같은 경우 당연한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있어. 푸사이 1, 2하고 푸사이 2, 1이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붙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두 가지 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입자를 보존, 페르미온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입자 물리학자들이 공부해본 결과 보존은 어떤 식을 만족하는 입자냐면은 요 첫 번째 식을 만족하는 입자. 보존이라는 입자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이런 형태를 따라야 돼.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어떤 대칭성을 가져야 되냐면 1 대신에 2, 2 대신 1을 대입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보존. 반면에 페르미온은 아래식을 따라야 한다. 전자 같은 페르미온은 이런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메트릭한 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함수를 어떤 함수라고 부르냐면은 안타이 시메트릭한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함수는 아무 형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형태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주장하는 1번하고 2번의 입자의 성격에 따라서 이 함수의 꼴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1번, 2번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자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자는 뭐냐면은 페르미온이거든요. 그럼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게 되냐면은 안타 시메트릭한 대칭성을 갖고 있는 함수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번하고 2번이 전자가 아니고 보존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시메트릭한 대칭성을 갖는 함수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보면은 시메트릭한 함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시메트릭한 함수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함수예요. 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는 시메트릭한 함수죠.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 주더라도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이건 시메트릭한 함수예요. 반면에 안타 시메트릭한 함수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이런 함수. x제곱 빼기 y제곱. 이런 함수는 안타 시메트릭한 함수예요. x 대신에 y를 대입해 주고 y 대신에 x를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곱해줘야 원래 함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xy가 나타내는 입자가 이게 페르미온이냐 보존이냐에 따라서 그 입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억이 되잖아.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지금까지 결론은 뭐죠? 자, 1번, 2번이 전자를 나타내는 경우다. 그러면 안타이 시메트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그 함수가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된다며. 두 개의 곱으로. 스페이셜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 스핀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스페이셜 파트가 안타 시메트릭하고 스핀 파트가 시메트릭한 함수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 시메트릭한 함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스페이셜 파트가 시메트릭하고 스핀 파트가 안타 시메트릭 하더라도 이 경우가 나올 거예요. 두 가지 경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스페이셜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하고 스핀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를 내가 이제 또 구할 텐데 그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메트릭하거나 안타 시메트릭 해야 된다. 스핀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도 시메트릭하거나 안타 시메트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6장에서
삼원자 분자 공부한 적 있었잖아요. 베릴륨 하이드라이드 했을 때 얘기랑 굉장히 유사해요. 이때 우리가 이 4번자 분자의 몰레큘러 오비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가운데 있는 베릴륨의 원자 오비탈을 왼쪽에다 내가 그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수소 원자 오비탈을 오른쪽에다 그려줬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원점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원자 오비탈도 따라서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베릴륨 오비탈은 이건 게라데 오비탈이고 얘는 운게라데 오비탈인데 문제는 요게 문제라고 했지. 이 양쪽에 붙어 있는 수소 오비탈은 1sa 오비탈은 1sb 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다라고 했지.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야. 오늘도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원자 오비탈도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여야 하는데 1sa 오비탈이라든지 1sb 오비탈 각각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무슨 일을 했나요? 이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었어요. 선형결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들어요. 하나는 더해서 만들고 다른 하나는 빼서 만들게 되면은 이 오비탈은 게라데 함수가 되고 이 오비탈은 운게라데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 원자 오비탈이랑 상호작용하는 양쪽의 수소 오비탈은 1sa나 1sb가 아니고 1sa 플러스 1sb 혹은 1sa 빼기 1sb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에요. 1sa나 1sb가 아니고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랑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분자 오비탈은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야. 똑같은 얘기가 여기도 들어가요. 여기서 이 두 개의 전자로 이루어질 때 파동함수는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스핀 파트하고 스페셜 파트가 나는데 스페셜 파트나 스핀 파트는 반드시 안타이 시메트릭 아니면 시메트릭이어야 된다.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는 원자 오비탈이 게라데 아니면 운게라데여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죠? 스페셜 파트나 스핀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가 시메트릭하거나 안타이 시메트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스페셜 파트하고요 스핀 파트를 이제 구해보려고 해요. 먼저 스페셜 파트부터 보죠. 스페셜 파트. 스페셜 파트는 요 경우는 두 개 전자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죠? A 오비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전자 1번 오비탈, 두 번째 전자도 A 오비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얘는 시메트릭한 거예요, 안타시메트릭? 그걸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죠? 얘는 시메트릭해요, 안타시메트릭해요? 2를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두 개 함수는 어떻게 해요? 어때? 같은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죠? 얘는 시메트릭한 함수야. 얘는 OK라는 거지. 얘는 OK. 스페셜 파트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자, 이제 뭘 따져봐야 되죠? 스핀 파트를 구해줘야 돼. 스핀 파트. 근데 스핀 파트는 어떻게 돼?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게 업스핀이고 어떤 게 다운스핀인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 1번 전자가 업스핀이고 2번 전자가 다운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2번 전자가 업이고 1번 전자가 다운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대.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 각각의 경우는 시메트릭도 아니고 안타이 시메트릭도 아니라는 거예요.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게 되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얘하고 얘는 그냥 전혀 다른 함수예요. 상관관계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 각각의 함수는 시메트릭하지도 않고 안타이 시메트릭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랑 똑같죠? 아까 여기 얘기할 때 1sa 오비탈하고 1sb 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다 그랬었죠. 그때 어떻게 했었나요?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서도 요 오비탈 요 두 개는 시메트릭도 아니고 안타시메트릭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두 개를 선형결합을 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들 거예요. 말이 어려워서 선형결합해주면 그냥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서 만들겠다.
이렇게 두 개의 스핀 함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스핀 함수는 시메트릭이냐 안타시메트릭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될까? 시메트릭이 되겠지.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꿔 2를 1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고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오는 시메트릭한 함수예요. 반면에 두 번째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1을 2로 바꾸고 1을 1로 바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타시메트릭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다 구했어. 스페셜 파트는 요 함수 하나밖에 없어. 스핀 파트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페셜 파트하고 스핀 파트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해주는데 어떻게 곱해줘야 되죠?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나? 안타시메트릭 해야 돼. 근데 스페셜 파트는 정해졌어. 얘야. 얘로 이미 짱 박혀졌어. 그래서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얘는 뭐랑 결합을 해야 되죠? 아래쪽이랑 결합해야 됩니다. 이게 시메트릭이면 얘는 안타시메트릭이랑 결합을 해야 전체적으로 안타시메트릭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요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요 상태를 표현해 준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넘어가도 복잡하기만 하지 사실은 방법은 똑같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A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고 B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표현해 주려고 해.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A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가 있고 B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업스핀일 수도 있고 다운스핀일 수도 있고 여기도 업스핀 다운스핀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은 토탈이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었나요? 한 가지 세 가지로 나눠서 얘를 트리플 스테이트다. 얘를 싱글 스테이트 이렇게 구분해. 이걸 만들려고. 자, 먼저 스페셜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페셜 파트. 자, 하나는 A 오비탈에 들어있고요. 하나는 B 오비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전자가 A 오비탈, 두 번째 전자가 B 오비탈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 전자가 A 오비탈, 첫 번째 전자가 B 오비탈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얘기야. 요 각각은 시메트릭도 아니고 안타시메트릭도 아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한 번은 더해서 만들고 다른 한 번은 빼서 만들어주게 되면 뭐가 나오나? 시메트릭하거나 안타시메트릭한 함수가. 스페셜 파트는 두 가지가 가능해. 이 함수이거나 아니면 이 함수. 이 함수는 대칭성이 시메트릭.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기 때문에 안타시메트릭. 이렇게 될 거라고. 자, 스페셜 파트는 끝났기 때문에 이젠 뭘로 보면 되나? 스핀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핀 파트. 자, 스핀은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둘 다 업스핀인 경우.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알파 1, 알파 2. 둘 다 업스핀인 경우. 또 나머지는 또 뭐가 있나요? 둘 다 다운인 경우가 있겠죠. 둘 다 다운인 경우.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뭔가요?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인 경우. 예를 들어서 1번이 업이고 2번이 다운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2번이 업이고 1번이 다운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각각의 함수가 시메트릭한지 안타시메트릭한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함수는 어떨까? 첫 번째 함수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면 자기 자신에 나오는 함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냥 시메트릭한 함수예요.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시메트릭한 함수예요. 그러나 밑에 두 개의 함수는 1을 2로 바꾸고 1을 1로 바꾸게 되면 얘가 되고 얘가 1을 1로 바꾸고 1을 얘하고 얘는 똑같지가 않아. 따라서 이 각각의 함수는 시메트릭도 아니고 안타시메트릭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고요?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를 만드는 건데 선형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더해서 한번 만들고 빼서 한번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개의 함수를 만듭니다. 얘는 어떤 거야? 얘는 대칭성이 시메트릭. 여기에는
대칭성이 안타이시메트리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페셜 파트 구했고 스핀 파트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해줘야 돼. 두 개를 곱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곱해줘야 되지? 곱했을 때 안타시메트릭하게 푸사이 원투가 어떻게 되는다고요? 푸사이 원투가 어떤 대칭성을 가져야 되냐면은 안타시메트릭하게 돼. 왜 안타시메트릭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1번 입자하고 2번 입자가 전자거든. 전자는 페로미온이거든. 그래서 안타시메트릭하게 두 개를 곱해줘야 돼요. 그럼 먼저 스페셜 파트가 얘였다고 해봅시다. 스페셜 파트가 내가 얘를 골랐어. 그럼 얘하고 스핀 파트를 결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개가 있네, 네 개. 어떤 개랑 결합을 해야 되죠? 맨 아래쪽이랑 결합해야 됩니다. 맨 아래쪽. 왜 맨 아래쪽이랑 결합을 해야 돼요?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타시메트릭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만 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스페셜 파트가 얘였다고 해봅시다. 얘. 그럼 얘는 뭐랑 결합할까요? 나머지 세 개랑 결합을 할까요? 왜 그러냐? 안타시메트릭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안타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얘는 시메트릭이랑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개를 만들었어. 네 개. 자,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거 요거 결합은 상태가 하나만 있어. 하나. 얘랑 얘가 결합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싱글렛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랑 얘 결합은 세 개가 있다. 세 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리플렛이라고 부른다라는.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 줘야 돼.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 텐데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그런 거 배운 적 있었잖아요. 여기가 파이가 있고 파이 스타가 있다. 파이 옆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포텐셜 커브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했고,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하나 올라가는 경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죠. 싱글렛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트리플렛이 있다 그랬어요. 트리플렛은 3개 그려줘야 된다 그랬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이 오비탈의 전자나 파이스타 오비탈의 전자 하나는 경우는 싱글렛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트리플렛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어떻다고 그랬죠? 트리플렛 그래프를 싱글렛보다 아래쪽에다 그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에너지가 더 안정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나중에 설명해주고 오늘은 설명하지 않고, 트리플렛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싱글렛 스테이트보다 에너지가 안정돼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싱글렛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의 스페셜 파트는 얘예요. 트리플렛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의 스페셜 파트는 얘예요. 스핀이 싱글렛 스테이트에 있을 때 그 스페셜 파트는 얘예요. 모양이 달라. 스페셜 파트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전자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걸 나타내는 파트야. 요 함수는 두 개 전자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 걸 나타내주는 함수야. 근데 모양이 달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플러스야. 공간 분포가 달라. 싱글렛 스테이트에는 두 개의 전자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 거하고, 트리플렛 스테이트에 있는 두 개의 전자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요것을 이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 왜 트리플렛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가를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뭘 기억해 줘야 되냐고? 요걸 기억해 줘요. 싱글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의 공간 분포는 요 모양이다. 트리플렛 스테이트에 있는 전자의 공간 분포는 얘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H2 분자거든요. H2 분자에서 이게 핵이 있죠, 이렇게. 요가 I가 얼마냐면 프로톤은 NMR에서도 얘기했지만 2분의 1짜리예요. 페르미예요, 페르미. 자, 근데 이 분자가 무게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세게 회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양자수는 J라는 양자수죠. 이게 얼마나 세게 회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양자수가 J0, 1, 2, 3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라만 스펙트럼을 찍으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셀렉션 룰이라 하면 델타 J는 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라만 스펙트럼 찍게 되면은 가운데 큰 픽 하나가 나오게 델타 J. 근데 어떤 픽이 나오나요? 0에서 2로 가는 픽, 1에서 2로 가는, 1에서 3로 가는 픽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픽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픽보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픽이 더 크게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그걸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4번 나이트로전도 그렇고 지금 수소도 그렇고 페르미온인 경우에는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트랜지션보다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트랜지션이 더 크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하는 일이 왜 요 트랜지션보다 요 트랜지션이 더 세게 나오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결론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 요 H2 분자가 무게 중심을 공존하고 있잖아요. 제2양자수가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무게 중심을 요 H 프로톤하고 B 프로톤이 얼마나 세게 돌고 있는가 나타내 주는 양자수. 그런데 이 프로톤 입자는 공존만 하는 게 아니야. 자전도 해. 스핀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스핀을 갖고 있어. 스스로 자전도 하고 있다. 공존하면서 자전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두 개의 스핀으로 이루어진 프로톤 입자는 몇 개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전자랑 똑같다라는 거야. 전자가 스핀을 갖고 있을 때 두 개의 전자가 돌아다니면은 네 개의 상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프로톤 두 개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얘도 I가 2분의 1이야. 전자랑 똑같아. 그럼 얘도 네 개의 상태가 있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 세 개로 나눠서 이걸 트리플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얘를 싱글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전자랑 똑같다라는 거야. 두 개의 프로톤이 자전하고 있다. 스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얘는 몇 개의 상태가 있냐면은 네 개의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트리플렛이고 하나가 싱글릿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오늘 얘기해 줄 것은 뭐냐면 근데 재미나게도 분자가 예를 들어서 J= 1인 상태에서 회전하고 있을 때 요 프로톤의 스핀 상태를 보면은 원래는 싱글릿도 가능하고 트리플렛도 가능해야 되는데 얘는 트리플렛만 가능하거든. J= 1로 공존 운동을 하고 있는 프로톤의 자전 상태, 스핀 상태를 보니까 언제나 트리플렛만 나타나. 싱글렛은 나타나지가 않아. 반면에 분자가 J= 2인 상태로 회전하고 있거나 J= 0인 상태로 회전하고 있을 때 이 두 프로톤의 스핀 상태를 보면은 언제나 얘는 싱글렛이 일어나. 언제나. 원래는 싱글렛일 수도 있고 트리플렛일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얘가 그냥 공존하고 있는데 자전 상태는 왜 공존 상태에 의존하겠어요? 그거 뭐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J값에 따라서 스핀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J가 홀수인 상태로 공존 운동하고 있으면은 스핀은 언제나 트리플렛 스테이트야. J가 짝수로 회전하고 있을 때는 요 놈의 스핀 상태는 언제나 싱글렛이더라는 얘기야. 그런데 싱글렛은 상태가 하나만 있고 트리플렛은 세 개가 있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분자하고 여기에 있는 분자 수를 세면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하면 어디에 있는 분자가 많겠어요? J= 1인 상태에서의 분자가. 왜냐면 상태가 세 개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1대 3으로 요 트랜지션이 3배 더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트랜지션보다 홀수에서 홀수로 가는 트랜지션이 3배 더 강하게 나온다. 그 남아있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왜 얘가 홀수일 때는 트리플렛 스테이트만 있고 짝수일 때는 싱글렛만 있느냐, 그걸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분자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H2 여기 전자 하나, 또 전자 하나 있어요. 자, H2 분자는 굉장히 간단한 분자죠. 입자가 4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파동함수가 어떻게 될까요? 파동함수가 이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1. 이 R1, R2는 뭐냐면은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핵의 좌표, 여기 핵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XA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세 개의 좌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화학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무슨 분사를 한다고 그랬었어? 우리가 6장에서 기억나네? 본 오펜하이머 분사라고 해서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도감수에다가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도감수에 두 개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 오펜하이머 분사라고 했죠. 여기는 전자의 좌표하고 핵의 좌표를 나타내는 파도감수가 있고 여기에 XA부터 쪼쪼쪼쪼 GB까지 핵의 좌표가 나타내는 파도감수가 곱으로 표현된다라지. 얘는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도감수고 얘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도감수야.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이 부분. 라만 스펙트럼 얘기할 거거든. 라만 스펙트럼.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에다가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 곱으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핵의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는 XA부터 GB까지 몇 개의 좌표가 있네? 6개의 좌표가 있어. 그런데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 좌표를 즐겨 사용하더라고요. 이 좌표 대신에 새로운 6개의 좌표를 즐겨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좌표였었죠?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있어서 그 무게중심의 좌표를 내가 X, Y, G라고 하고 이 좌표를 더 즐겨 사용.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좌표는 뭔가요?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Q라고 하고 그것을 네 번째 좌표라고 해요. 지금 6개 중에 몇 개가 디파인 됐네? 4개가 디파인 됐네? 2개가. 2개는 뭘까요? 여기 좌표축이 있으면은 요 각도 있잖아. 세타, 파이. 2개의 각도를 이용을 해서 6개 요 좌표를 더 즐겨 사용한다. 화학하는 사람들은 요 직각 좌표계보다는 요 좌표계를 더 즐겨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즐겨 사용하냐면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요 3개는 뭐랑 상관이 있는 좌표냐면은 병진 운동과 상관이 있는 좌표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진동 운동과 상관이 있는 좌표예요. 나머지 2개는 회전 운동과 상관이 있는 좌표. 물리적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파동함수를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도 3개 함수의 곱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트랜스레이셔널 웨이브 펑션.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을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에 곱으로 표현해주게 되더라는 얘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요 이미 다 배웠어요. 이 함수. 첫 번째, 이 함수는 뭐냐면은 파티클이나 3디멘전al 박스 있잖아요. 3차원 공간에 점 하나 들어있는. 이게 바로 그 함수야. 이 트랜스레이셔널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처음 배웠던 파티클이나 3디멘전al 박스에서 나오는 그 함수라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요? 기억나냐? 파티클이나 3디멘전al 박스에서 함수는 어땠었나요? sin L분의 nx 파이 x sin L분의 ny 파이 y. 기억나네? sin L분의 ng 파이 g. 요게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양자수가 몇 개가 필요하죠?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전자예요. 입자예요. 양자수가 몇 개 필요하나요? nx, ny, ng. 양자수가 3개가 필요하죠. 그죠? 왜 양자수가 3개가 필요할까요? 이 변수가 3개거든. x, y, z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양자수가 3개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션의 웨이브 펑션도 우리가 배웠죠. 바이브레이션 웨이브 펑션은 어떤 모양인가?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그러면 얘가 v 이퀄 0인 상태고 얘가 v 이퀄 1인 상태라고 하면 v 이퀄 0인 상태가 어떤 함수라고요? 이런 함수. 1일 때는
이런 함수 배웠잖아요. 요 모양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함수예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는 이 V라는 양자수가 있어서 V 플러스 2분의 1에 H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양자수가 몇 개가 필요하나요? 여기는 하나 필요해. 하나. 왜 하나가 필요할까? 이거 변수가 하나거든. 이 변수가 3개잖아요. 양자수 3개 필요해요. 변수가 하나잖아요. 양자수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배웠어요. 로테이셔널 펑션 우리가 j 이퀄 0, j 이퀄 1, j 이퀄 2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회전 에너지 얘기할 때. 근데 얘가 거의 뭐랑 같다고요? 원자에서 L 이퀄 0인 상태랑 같다고 그랬었어요. 여기는 L 이퀄 1인 상태, 여기는 L 이퀄 2인 상태랑 같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는 상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고 몇 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었다는 거 기억이 나요. 왜 그러죠? L이 1인 상태는 마치 뭐랑 같아요? p 오비탈이랑 같아서 ml이 1인 놈, 0인 놈, 마이너스 1인 3개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mj가 1인 놈, 0인 놈, 마이너스 1인 3개가 있다. 여기 몇 개가 있냐면 여기 5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j가 2라 그러면 mj는 2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 5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거 얘기하는 로테이셔널 웨이펑션은 양자수가 몇 개가 필요하면 2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j하고 mj가 2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요 크게 에너지를 결정하는 양자수는 j이고 거기에 디제너러시까지 생각해 주게 되면 mj라는 양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2개의 양자수가 필요해. 왜 2개의 양자수가 필요할까? 여기 각도가 몇 개가 필요하죠? 2개의 각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양자수도 j, mj 2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함수의 모양도 있어요. 모양. 이거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계속 뭐랑 비교했었죠? 원저 오비탈 얘기했었잖아요. 원저 오비탈. 요 모양은 그냥 p 오비탈이랑 모양이 똑같아. 요 j 이퀄 1인 요 함수 모양. 요 함수 모양은 그냥 요 함수예요. 요 함수가 무슨 함수죠? 그냥 p 오비탈 모양이랑 똑같아. 요 함수는 어떤 모양일까요? j가 2인 함수는 그냥 d 오비탈이에요. 모양은 완전히 똑같아. 뿔 마마 이런 모양. 요 함수의 모양은 어떨까요? 그냥 s 오비탈 모양이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요 모양을 보니까 대칭성이 달라. 무슨 대칭성이 달라면 이게 무슨 함수죠 이거? 기함수, 우함수가 되면 다시 말하면은 여기 있던 점을 원점에 가장 대칭시켜주기는 부호가 어떻게 되죠?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달라져. j가 홀수일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원점에 관해 대칭시켜서 요 점으로 가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죠. 다시 말하면 여기 함수들 j가 짝수일 때는 부호가 안 바뀌어. 이거 기억해줘야 돼. 요 함수를 보니까 요 함수 로테이셔널 함수를 보니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이게 로테이셔널 함수를 보니까 j가 짝수일 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원점에 대칭을 시키더라도 부호가 안 바뀌는 함수예요. s 오비탈, d 오비탈. 근데 j가 홀수일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놈 밑으로 가게 되면 부호가 바뀌는 함수라는 거야. 이거 기억해줘야 돼요. 이 함수는 j 값에 따라 달라. j가 짝수일 때하고 j가 홀수일 때 대칭성이 달라. j가 짝수일 때는 어때? 부호가 안 바뀌어. 쉽게 말하면 이건 시메트릭한 함수라는 거야. 시메트릭한 함수. j가 홀수일 때는 p 오비탈처럼 부호가 바뀌어. 무슨 함수냐면 얘는 안타이 시메트릭한 함수라는 거야. 여기까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요게 무슨 함수를 나타내 주는 거죠? 요게 수소가 있는데 수소 분자가 있는데 요 수소 분자의 함수는 이렇게 표현되더라 하는 얘기야. 트랜스레이셔널 웨이브 펑션, 바이브레이셔널 웨이브 펑션, 로테이셔널 웨이브 펑션으로 표현이 되더라 하는 얘기야. 근데 하나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하죠? 여기 프로톤이 뭘 갖고 있나요? 스핀을 갖고 있다는 스핀. 따라서 하나를 더 추가시켜줘야 돼. 그래서 수소 분자의 파동 함수는 여기다가 뭐를 더 추가시켜줘야 되냐면은 곱하기
스핀의 상태를 추가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스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스핀 상태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개의 프로톤이 돌아다닐 때? 내가 그렇지.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트리플렛, 하나가 싱글렛. 여기는 싱글렛, 트리플렛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대칭성을 봐야 돼 이제. 마지막으로. 싱글렛, 트리플렛은 계속 했던 얘기죠, 그죠? 안 들어갔네. 어디까지 가야 되나? 자, 이게 싱글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트리플렛이라고 했잖아요. 싱글렛은 대칭성이 뭐라고? 이 트리플렛은 대칭성이 뭐라고요? 시메트릭, 시메트릭, 시메트릭. 싱글렛은 안타 시메트릭. 이거 기억해줘야 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요 수소 분자의 파동 함수는 병진 운동을 나타내는 함수, 진동 운동을 나타내는 함수, 회전 운동을 나타내는 함수 플러스 스핀을 나타내는 함수. 근데 스핀을 나타내는 싱글렛은 뭐라고 대칭성이? 안타이 시메트릭. 트리플렛은 시메트릭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함수는 J값에 따라서 시메트릭 할 수가 있고 안타 시메트릭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이죠. 지금 내가 푸사이 1, 2 이렇게 1, 2. 1, 2가 뭐냐면 A 프로톤을 나타내 주는 거야. 2가 만약에 B 프로톤을 나타내 주는 거야. 자, 근데 요 프로톤이 I가 2분의 1짜리거든요. 페르미온이라는 거야. 페르미온. 그 말은 요 분자를 나타내는 함수는 대칭성이 어떻게 돼야 되죠? 전체적으로 안타이 시메트릭 해줘야 돼. 2를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꿨을 때 여기 어떤 대칭성을 가지게 되냐면은 안타이 시메트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2를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꿨을 때 요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봅시다. 요거 A, B를 갖다가 바꿔가지고서 내가 HB, HA로 했다고 합시다. 요 A 대신에 B가 들어가고 B 대신에 A가 들어가. 그때 요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YZ. XYZ는 뭐라고요? 무게중심의 좌표거든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안 변하겠죠. 요거를 B 핵으로 바꾸고 A 핵으로 바꾼다고 해서 요 두 번째 무게중심은 바뀌지가 않아요. 요거는 안 바뀌어. 그 바뀌지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여기서는 뭐의 함수죠? Q의 함수거든요. Q의 함수는 뭐예요? 두 원자 사이의 거리잖아요. 이게 Q라고 그러면 여기도 뭐가 될까요? 여기도 Q예요. Q가 안 바뀌어요. 얘도 안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얘 두 개는 1을 2로 바꾸고 2를 1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함수라는 거야. 문제는 얘라는 거야, 얘. 얘는 바뀌어. 왜 바뀌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G축이 있다고 합시다. HA가 있고 HB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G축으로부터 A 프로톤까지의 각도를 내가 세타로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럼 A를 B로 바꾸고 B를 A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자가 여기가 HA가 되고 여기가 HB가 돼요. 그럼 세타가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세타가 되는 거예요. 세타는 바뀐단 말이지. 아까는 어땠었나요? X, Y, G, Q는 안 바뀌었었잖아요. 2를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꾼다고 해서 X, Y, G, Q는 안 바뀌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세타는 바뀌어. 이게 세타였다가 얘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타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빼기 세타로 바뀌게 된다. 이 각도가 바뀌게 되는 거야. 파이도 마찬가지. 파이 프라임도 파이 플러스 P로 각도가 바뀌게 돼. 따라서 뭘 체크해 봐야 되냐면 얘는 대칭성을 체크해 봐야 된다. 이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3점 공간에서요. 이 점이 세타 파이였었는데 파이 빼기 세타 파이 플러스 파이는 어디로 가는 점이냐면 이 점을 원자에다가 대칭시켜주게 되면 이 점이 바로 파이 빼기 세타 파이 플러스 P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2로 바꾸고 2를 1로 바꾸게 되면은 세타하고 파이가 바뀐다고 그랬죠. 요 각도로
파이 빼기 세타 파이 플러스 p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 그림을 어떻게 보냐면 요 점이 세타 파이였다 그러면은 요 각도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요 점을 원점에 가나 대치시키게 되면 요 점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때의 함수값하고 여기 때 함수값을 봐야 돼. 근데 아까 요 함수가 어떤 함수라고요? 요 함수가 요런 함수라고 그랬잖아.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가면은 요 함수는 부호가 바뀌는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반면에 요 함수나 요 함수는 어떻죠? 부호가 안 바뀌는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세타하고 파이는 바뀌기 때문에 요 함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j가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타 파이가 이렇게 각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요 값이 안 바뀌는 함수야. 반면에 j가 홀수인 함수는 세타 파이가 파이 빼기 세타 파이 플러스 p로 바뀌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는 안타이 시메트릭한 함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 이제. 근데 우리가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함수가 안타이 시메트릭하게 되는 안타이 시메트릭 곱했을 때. 근데 두 개는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죠? 스핀하고 로테이션을만 보면 되는 거죠. 얘하고 얘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j가 짝수였다 라고 하게 되면은 스핀은 뭐랑 결합해야 될까? 그래, 싱글렛이랑 결합해야 되겠지. 이게 시메트릭하잖아요. 안타 시메트릭이랑 결합해야 되기 때문에 싱글렛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j가 짝수일 때는. 반면에 j가 홀수일 때는 여기 안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뭐랑 결합해야 되겠죠? 트리플렛이랑 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j가 0일 때는 뭐랑 결합한다고요? 싱글렛. j가 1일 때는 트리플렛이랑 결합을 해서 요 트랜지션하고 요 트랜지션을 비교해보면 요 트랜지션이 더 크다라는 결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지금 얘기는 이게 HA, HB 때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요게 뭐일 때? 페르미온일 때. 근데 얘가 페르미온이 아니고 보존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존이었다 그러면 파동함수가 어떻게 되죠? 원투가 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이게 뒤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바뀌어져야 되잖아. 이제는 이게 트리플렛이 돼야 되고 이게 싱글렛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가 더 크게 나올까요? 얘가 짝수에서 짝수로 가는 것이 더 크게 나온다는 얘기야. 더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 이해가 가겠죠? 마지막 한 단계. 보존인데 얘는 CO2였다고 해봅시다. i가 0이야. 보존인데 특히 i가 0이야. i가 0이야. i가 0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보존이거든요. 그 말은 푸사이 원트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시메트릭 해야 돼. 근데 문제는 i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스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스핀이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까 보존일 때라도 이 상태는 존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요게 로테이셔널 스테이트는 비록 안타이 시메트릭하지만 얘가 시메트릭한 이게 시메트릭하지. j가 0이니까 요거는 시메트릭하는 파트잖아요. 그리고 얘가 또 시메트릭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여기 상태는 j가 1일 때는 이게 안타 시메트릭하죠, 그죠? 근데 스핀이 싱글했을 때는 안타 시메트릭하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곱해져 가지고서 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좀 헤맸는데 다시 보자. j가 1인 상태는 안타 시메트릭해. 스핀이 싱글했을 때는 안타 시메트릭해. 그래서 두 개가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메트릭하게 돼서 좋았어. 근데 산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산소가 되면은 이게 없다라는 거야, 이게. 스핀이 없어, 아예.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상태는 어떻게 될까? 이 상태는? 이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아예. 양적학적으로. 왜냐면 아까는 스핀 있을 때는 이게 비록 안타 시메트릭 하더라도 스핀이랑 곱해져 가지고서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산소는 이게 없어, 아예. 스핀이. 그럼 이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픽은 보이지만 요 픽은 안 보인다라는 거야. 안 보여, 아예.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예를 들어서 N2 같은 경우에는요. N2 같은 경우에 픽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만 픽이 있거든요. 그래서 픽과 픽 사이의 얼마가 된다고요? 라만에서는 델타 J는 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 픽과 픽 사용력은 4B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O2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O2가 되면은 요 트랜지션이 아예 사라져 버려. 아예 안 나타나. 안 나타나게 되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이게. 그럼 이제 픽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가지고서 4B가 아니고 8B가 돼요. 8.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게 마이크로웨이브나 IR이었고 IR 스펙트럼 찍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PQR 브랜치가 나오죠.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 셀렉션들은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 픽과 픽 사용력이 얼마로 계산해주면 되냐면은 2B로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N2 같은 나만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레일라이 스케터링이 나오고 픽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하지만 작은 픽이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는 픽이 4B가 돼. 왜 그러냐면 셀렉션율이 델타 J는 0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그러나 산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되면은 요 픽이 없어져 버려. 그땐 픽과 픽 사이 간격이 얼마로 계산해줘야 되냐면은 8배. 셀렉션율은 마찬가지로 델타 J는 0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맞아. 근데 레벨 자체가 사라져 버려 아예. 그래서 O2 같은 경우에는 O2나 CO2 같은 경우에는 픽과 픽 사이 간격이 얼마로 해줘야 되냐면은 8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반학에서는 가장 어려운 챕터였어요. 그런데 하나는 보존이 하나는 페르미온이 있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런 현상이 안 나. 이게 뭐냐면은요.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 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14번 나이트로전, 14번 나이트로전일 때는 픽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짝수에서 짝수로 하는 게 커졌다 그랬었죠. 15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었죠? 여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홀수에서 수가 하는 것이 커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한 개 있었잖아. 14번, 15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쭉 커졌다가 쭉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왜 그러냐면은 14번 나이트로전하고 15번 나이트로전은 구분할 수 있는 입자예요. 아까 이 얘기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었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indistinguishability. 구분할 수 없다가 첫 번째 가정이었었잖아. 두 개 입자가 구분할 수 없을 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자는 다른 입자예요. 14번, 15번은 완전 다른 입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다 적용이 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죠. 그 HCl이랑 똑같은 거야. HCl 나만 찍을 때랑 얘 찍을 때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뭐 추가적인 스핀에 대한 양자 공부는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스핀은 있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이 HA가 있고 HB가 있다. 내가 회전 공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J 이퀄 0인 상태, J 이퀄 1인 상태, J 이퀄 2인 상태인데 결론은 뭐예요? 얘 스핀 상태를 여기다가 추가해 줘야 되는데 얘는 싱글렛 스핀 상태가 있고 트리플렛 스테이트가 있는데 J가 1일 때는 언제나 트리플렛이라는 얘기잖아요. J가 0일 때는 싱글렛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두 개의 입자가 서로 구분하지 못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을 때는 여기 싱글렛도 가능하고 트리플렛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상관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다라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일반학 수준이라기보다는 약간 물리학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난해한 내용이. 그래서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어 시험 볼 때는. 하지만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건 기억해줘야 돼. 혈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요 부분.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질문 있습니까? 오늘 상당히 어려운 내용 했는데 내일 1시간 남았는데 내일 1시간은 기말고사 대비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